신재원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확률통계 교재 진도 나가는 첫 수업입니다. 자, 먼저 이 앞부분에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어요. 합의 법칙은 언제 경우의 수를 합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또는이라는 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합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합의 법칙을 할 때 두 경우의 수를 합칠 때는 겹치는 부분, 두 개 모두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빼도 된다라는 개념, 지난번에 이미 한번 그 문제도 풀었었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로. 두 번째는 경우의 수의 구배 법칙은 어떤 경우예요? 어떤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은 곱한다.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의 수는 곱하는 것이 맞는데 어떨 때는 더할 때도 있다, 뭐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곱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순열에 대해서 일단은 순열 이제 먼저 복습을 다 했겠지만,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4명의 학생이 4학생? 4명의 학생이 박홍기의 수업을 듣겠다고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줄을 섰대요. 자, 이렇게 줄을 섰는데, 자, 4자리가 있는 거야. 내 수업을 들으려면 4자리가 있어. 4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4명의 학생이 이제 수강 신청을 줄을 쓴단 말이야. 1, 2, 3, 4번이라는 학생이라고 치자. 그러면 처음에 1번이 어디에 줄을 쓸 건지 몇 개 중에서 고를 수 있겠어요? 4자리 중에서 하나로 고를 수 있겠죠. 1번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경우의 수. 그럼 2번이 앉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의 수?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서 앉았다고 하면 2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몇 개만 남아요? 3개만 남아요. 그래서 곱하기 3.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쓰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2가 딱 여기 앉겠대. 그 다음에 3은 어디 앉을래? 그랬더니 몇 개 중에서 고르게 돼요? 2개 중에서 고르게 되죠. 나 3 여기 앉을래?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는 몇 개? 2개죠. 그 다음에 나머지 4는요? 4는 한 자리 남은 거에 그냥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4명의 학생이, 자 보세요. 4명의 학생이 자, 순서가 중요하게 줄을 선다라는 건 당연히 순서가 중요한 거니까 4명의 학생이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줄여서 쓰고 싶더라. 그래서 어떻게 써? 4 팩토리얼이라고 쓰더라. 그래서 이 4 팩토리얼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하자? 4명을 줄 세웠구나. 4명 또는 4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호가 또 하나 등장하냐면, 지금은 4명 중에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줄을 서는 경우잖아요. 상황을 좀 바꿔서 어떻게 바꾸냐면, 선생님 지금 우리 박홍기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8명이 있는데요, 수업은 꼴랑 3자리밖에 안 남았대요. 자, 8명이 있는데 이 8명이 3명이 들을 수 있는 수업에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책상이 이렇게 3개가 탁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책상 3개에 앉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8명의 학생이 어떻게 할 거냐면 8명 중에 3명을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부터 8번까지 학생이 이렇게 딱 있다고 할 때, 야,
약간 주객이 바뀐 거지. 이제 누가 갑이야? 이 자리가 갑이야. 학생이 만약에 자리가 10개인데 학생이 3개면 학생이 갑이거든. 학생이 갑인데 자리가 3개인데 학생이 8명이면 자리가 갑입니다. 야, 너네 다 못 와. 너 내가 여기 앉게 허락해줘야지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채워지게 할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야? 8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8. 그럼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야, 여기엔 누가 앉을래? 한 명이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았겠어요? 7명이 남았겠죠. 그래서 7.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누가 앉을래? 이제 6명 남았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요? 8명 중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8명 중에 3명이 순서가 중요하도록 줄 세우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876이라고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간단한 기호로 쓰기로 하지. 어떻게? 8p permutation 3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얘처럼 8부터 연속해서 몇 개? 연속해서 3개를 곱한다. 이 기호의 뜻은 무엇이다?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하는 경우다. 그럼 우리가 그 이후에 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얘는 조합의 기호는 어떻게 쓰는데 8C3이라고 쓰는데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건 아니야. 차례가 중요하지 않아. 신지원, 조민성, 김채연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든 김채연, 조민성, 신지원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든 이렇게 듣는 거나 이렇게 듣는 거나 박훈기 수업을 수강하는 사람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열인 경우에는 신지원, 조민성, 김채연, 조민성, 신지원 이렇게 자리에 앉은 건 서로 다르게 얘네 둘은 자리 배치가 서로 다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순열이 되는데 야, 박훈기 수업에 누가 들어? 그럼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더라. 그러면 이건 지금 수강생이 똑같은 거죠. 이럴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건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조합은 선생님 8C3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8C3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먼저 순열부터 해. 8 곱하기 7 곱하기 6 8P3을 먼저 하는데 내가 8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다 보면 자, 신, 조, 김 이렇게 줄 세우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신, 김, 조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조, 김, 신도 있고요. 조, 신, 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 김, 조, 신도 있고 김, 신, 조도 있습니다. 헉, 김신조 알아요? 김신조? 간첩인데 나도 잘 몰라요. 내가 태어나기 전인가? 자, 아무튼 지금 이 경우의 수가 6개가 나왔는데 이 경우의 수 6개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신지원, 조민성, 김채연을 일렬로 나열한 거죠. 몇 명을 일렬로 나열했어요? 3명을 일렬로 나열했어요. 그 기호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3팩토리얼이라고 쓴다 그랬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뭐야? 사실상 순열이야. 근데 우리는 이 6개를 몇 개 취급해야 돼? 내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 6개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야? 하나인 경우의 수야? 하나인 경우의 수죠? 6개가 하나로 변해야 돼. 이 6개마다 이렇게 6개, 저렇게 6개, 저렇게 6개들이 다 하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몇으로 나눠야 돼요? 6을 1로 바꿀 수 있는 건 6으로 나누는 거죠. 이 6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뽑은 3명이 순서를 바꾼 것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걸 나눠줄 거야, 이 얘기야. 그럼 얘를 약분하고 나면 얘는 56이 되겠죠. 조합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근데 순열과 다르게 또 조합은 성질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 성질을 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가지 성질은 이거야. 야, 내가 4명 중에 12명, 지금 우리 학원 수강생이 몇 명이지? 35명인가 6명? 5명이야. 35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달 쉰대요. 그래서 35명이 됐어요. 자, 35명 중에서 내가 33명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주겠대요. 문상을 주겠대. 문상은 다 5,000원짜리야. 정말 하나 여담으로 하자면, 내가 40명 되면 호텔 뷔페 가자고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호텔 뷔페를 못 가게 되겠지만 지금은 하더라도 정말 37명까지 갔던 것 같아. 37명. 와, 진짜 40명이 되는구나 했는데 그게 진짜 벽이긴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인원에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야. 그랬더니 사람이 마음도 이상해지고 학생이 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5명 중에서 33명을 뽑을 건데, 35명 중에서 33명을 뽑을 때 이게 이 33명의 순서가 중요하겠느냐. 먼저 따져야 될 건 순서야. 순서가 중요해? 그런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하냐는 건 한번 대입해보면 돼요. 내가 만약에 신지원, 정성훈 이렇게 뽑았어. 신지원을 뽑은 다음에 정성훈을 뽑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싸 신지원, 내가 1등이다 아싸, 그리고 성훈이가 문상을 받긴 받겠는데 2등이네 이러면서 실망할까? 아니죠. 얘도 5,000원이고 얘도 5,000원이야. 그러면 어차피 1등으로 뽑히나 꼴등으로 뽑히나 뭐해? 그냥 우리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뭘 써야 되는 거야? 35시 33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지금은 조합의 성질 하나를 가르쳐 줄 건데 이미 알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걸 계산한다고 해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 와, 35 곱하기 33개 해야 돼요. 33개 하면은 33 되려나? 응? 아니지, 33이 아니라 3 되겠죠. 여기서부터 3까지를 곱해야 되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1 곱하기 2 곱하기 어디까지 곱해야 돼? 33까지 곱해야 돼. 이걸 나누는 거야. 물론 여기서 죄다 약분이 되겠지. 물론 죄다 약분이 되는데, 이렇게 약분이 돼서 똑같다는 걸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지. 어떻게 관점을 다르게 보냐면, 쌤, 지금 35명 중에서 33명에게 문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35명 중에서 33명에게 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35명 중에서 그럼 문상을 못 받는 2명이 있겠네요. 35명 중에서 문상을 못 받는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계산 방법은 상당히 더 심플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35명 중에 33명에게 문상을 주는 거랑 35명 중에 2명에게 문상을 주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어차피 동일한 거죠.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 35, 34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서부터는 1 곱하기 2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부터 3, 4, 5, 6, 7 이렇게 있을 거냐. 그러면 여기서 1, 2는 남을 거야. 얘는 남고 3, 4, 5, 6, 7 그래서 어디까지? 33까지 이렇게 약분이 될 거지. 여기도 33까지 약분됐으니까 여기 누구만 남겠어? 34, 35랑 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또 얼마가 남아? 1 곱하기 2가 남겠지. 그치? 어차피 이런 관점으로 계산한 거나 이런 관점으로 계산한 거나 똑같은데 누가 더 훨씬 더 심플하다? 이쪽이 훨씬 더 심플한 계산이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60시 57이랑 60시 R이랑 같아지려면 R은 얼마이겠어? 물론 57 당연히 57도 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된다? 3도 되지. 그지?
계산하실 수, 이런 성질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성질 하나 더, 두 번째 성질은, 자, 나중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이거 되게 초반에 있어요. 초반에 있는데 그걸 배울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4명 중에서 4명이 누구 있냐면, 김채연, 김채연 나와, 조민성, 정성훈, 신지원, 이걸 들어야 될 테니까 신지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내가 4명 중에 2명에게 학원비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오, 장학생이야. 학원비 면제.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까? 그럼 내가 조민성, 정성훈 학원비 면제 이러는 거랑 정성훈, 조민성 면제하는 거랑 순서를 바꾸게 부른 게 상황이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그럼 얘는 조합이지. 조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4C2야. 그러면 4C 계산하면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6개는 맞아. 6개는 맞는데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성질이 있어요.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하는 거냐면, 자, 4명 중에서 2명의 학원비를 면제해 줄 건데 내가 아무나 하나 잡아볼게. 신지원을 잡아볼게. 그 4명 중에 2명에게 장학금으로 학원비 면제를 시켜주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어떤 경우야? 신지원이 장학생에 포함되는 경우, 신지원이 장학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가 이 경우의 수에 전부 다겠지. 이 6개 안에 전부 다 포함될 거예요. 신지원이 장학생이 된 경우랑 신지원이 장학생이 안 된 경우. 뭐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신지원이 장학생이 이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닌 게 나올 수는 없을 거고요. 겹치는 경우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신지원을 장학생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싸움이 되는 거야? 야, 너는 이미 장학생이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장학생이 되기 위한 하나의 자리를 두고 채연이와 민성이와 성훈이가 같이 3명 중에 1명의 장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또 이것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이번에는 신지원 장학생으로 안 뽑는다는데 얘 공부 더럽게 안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 싫다 그랬대. 그러면 김채연, 조민성, 정성훈 3명 중에 몇 명이 2명이 장학금을 타는 경우인 걸로 되는 거죠. 그럼 이 2가지를 합치면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4명 중에서 2명에게 학업비 면제를 해주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4C2는 말이야, 어떻게 계산될 수 있다? 3C1 더하기 4C1이 될 수 있어. 3C1 더하기 3C2가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연속된 조합 두 개는 하나 더 가서 뒤에 걸 따라가는 거야. 말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8C2 더하기 8C3은 연속된 두 개는 다음 걸로 가서 누굴 따라가라? 뒤에 걸 따라가라.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문자로 쓰면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은 뭐가 되더라?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공식이라는 건데 그게 이런 거야.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2가지 성질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지. 하나 높아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반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이고 순서가 안 중요하면 조합인데 이걸 되게 헷갈려 하거든. 학원비 면제라서 금액이 똑같으면 얘는 순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주는데 1등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2등은 반액 장학금을 주면 이거는 뭐야? 1등이랑 2등이랑 차이가 있지. 그러면 얘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4P2 해가지고 얘는 순열을 써서 4 곱하기 3이 답이야. 그래서 진짜야, 말 한 끗 한 끗 바꾸면 순열이 조합되고 조합이 순열돼.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빨리빨리 풀어보죠. 자, 축구 승부차기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5명 중에 몇 명을 뽑자는 건 아니죠. 사실은 실제 축구는 축구 엔트리 경기를 마지막에 뛰고 있던 11명 중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11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11P 오지만 지금 얘는 그런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냥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는 어차피 5명은 뽑은 거야. 5명은 뽑혀있고 순서만 결정하는 경우니까 그냥 5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될 거고, 아마 계산 많이 해봐서 120이라는 거 알 거고요. 10명의 어느 동아리에서 한 명의 대표와 한 명의 총무, 만약에 대표 2명이었다면 조합이었을 텐데 한 명은 대표고 한 명은 총무니까 1등과 2등이 서로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P 이하니까 얘는 90이 되겠죠. 자, 4개의 문자 A, B, C들을 일렬로 나열할 때 A, C를 이웃하게 할 거래요. A, C를 이웃하게 할 거라는 건 지난번 복수 프린트에서 했었죠. A, C를 이웃할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 한 덩어리로 묶어. 한 덩어리로 묶으면 여기는 A, C 한 덩어리와 BD. 한 덩어리와 BD가 있는 거니까 총 몇 덩어리가 있어? 3덩어리가 있어. 3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니까 3팩토리얼인데 3팩토리얼에다가 이 한 덩어리로 묶인 AC가 AC로 묶여있을 수도 있고 CA끼리 묶여있을 수도 있죠. 덩어리로 묶인 걔네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2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러면 3팩은 6이고 2팩은 2라서 6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얼마다? 12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확인 체크 풀지 않겠습니다. 본 내용은 아니어서. 요번에는 조합이라는데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됐다는데 4명의 대표를 뽑겠대. 근데 남학생은 2명 뽑으니까 남학생을 뽑으려면 남학생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학생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남학생의 대표를 뽑는 곳은 남학생, 여학생 뭐하는 과학명 중에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남학생 대표 2명은 남학생 중에서 뽑는 거죠. 그런데 대표 2명이 뭐 반장과 부반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OCE 남자 대표 뽑는 방법이고, 여자 대표 2명도 뽑아야 되는데 여자 대표는 당연히 어디에서 뽑아야 돼요? 여학생 중에서 뽑아야 되죠. 그러면 또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2가 돼서 OCE는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0이고요. 그 다음에 4C는 얼마고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6이죠. 10 곱하기 6 하니까 답은 60입니다. 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A, B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럴 때 어떤 말을 잘 쓰냐면 얘네들은 내정자야. 이미 뽑혔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A, B는 이미 뽑혔고 A, B를 뽑았다면 나머지 몇 명이 남았겠어? 내정자 2명 플러스 나머지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6명 중에 3명을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먼저 뽑아. 얘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 먼저 뽑으면 63이죠. 그러면 63을 계산하면 얼마고? 6, 5, 4, 3, 1이니까 얘는 없어져서 20 될 겁니다. 아, 내가 6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은 20이야. 그럼 20가지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총 누구를 만드는 경우야? 5명. 5명을 뽑은 거죠. 당연히 A, B는 내정자니까 뽑혔고요. 그럼 이 5명을 이제 뭐 할 거야? 5명을 만들었으니 나는 5명을 줄수라고 할 거야. 5명을 줄수라고 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120이겠죠. 그럼 20 곱하기 120. 그러면 얼마야? 2400이 답인 거야. 자, 나 뭐 틀렸어? 아, A, B 두 사람은 이웃해야 된대. A, B 두 사람을 이웃해야 된다는데 그런 내용을 안 썼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삭제. 여기까지는 삭제고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서 A, B는 이웃할 거니까 A, B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내정자 2명은 묶어버릴 거야. 묶으면 여기 3명과 여기 묶음 하나 4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 해야 될 거고, 또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얘네 2명이 줄을 쓸 수 있으니까 2명이 줄을 쓰는 경우는 2팩이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4팩토리얼은 얼마야? 24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2니까 20 곱하기 24는 480이고 480에다 2를 곱하니까 960이 되겠다. 자, 원순열. 사실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수능에서. 물론 바로 문제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풀면 설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내가 만약에 원순열, 이 원순열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4명을 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버리면 되냐면 1번 자리엔 누가 있지? 2번 자리엔 누가 있지? 3번 자리엔 누가 있지? 4번 자리엔 누가 있지? 이렇게 얘네들은 위치가 중요해. 우리가 이미 이거는 뭐 답은 4팩토리얼이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얘는 이제 순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할 거냐면 4명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거야.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건데 이걸 어디다가 줄을 세울 거냐면 4명을 줄 세우는데 남았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좁아. 칠판 같으면 괜찮은데. 자, 요번에는 이렇게 여기 원탁에 얘네들을 줄 세울 거야. 자, 별표, 네모,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우리가 식당 가면 테이블이잖아요. 뭐 중국집에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회전되는 데 있잖아. 여기 막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이게 이 상이, 이 원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서 똑같이 될 수 있으면 같은 거라고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선생님,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어떻게 돼 있는 거나, 뭐,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세모가 있고, 여기가 별이 있고, 여기가 네모가 있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었다고 치자. 선생님, 지금 이거랑은 같은 경우의 수일까요? 다른 경우의 수일까요? 라고 하면 이 테이블이 꼭 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한 칸씩 이렇게 옆으로 옮깁시다 그러는 거야. 한 칸씩 옆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옮깁시다.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한 칸씩 옮기면 이 하얀색들이 한 칸씩 옮기면 지금 내가 하늘색으로 쓴 이 모양이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든 몇 칸을 움직이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면 걔네들은 뭐가 되는 거래? 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래. 그럼 봐봐. 이걸 줄 세우는 거라면 첫 번째 하얀색은 세모별, 네모, 동그라미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하늘색으로 보면 하늘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별, 네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순열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이거랑은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인데 이걸 원탁에 앉아서 상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테이블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같은 경우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랑 경우의 수가 똑같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 얘네한테 한 칸 움직이라는 거랑 세모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세모가 여기 있는 거랑 세모가 여기 있는 거랑 세모가 여기 있는 거랑 한 칸 움직여도 되고 두 칸 움직여도 세 칸 움직여도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움직이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몇 개가 세모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4개가 똑같아지죠. 이 4개를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은 경우의 수라고 하지. 그치? 그럼 아까 조합을 설명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그쵸?
이게 만약에 원탁 테이블이 아니었다면 그냥 순열을 할 거야. 순열을 할 거니까 4팩토리얼을 할 건데 얘네들은 몇 개가 하나가 돼야 돼. 세모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네 가지가 전부 다 네 가지가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네 가지를 한 가지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숫자를 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얘를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원탁에 돌려서 똑같이 되면 같은 경우의 수라고 생각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걸 4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6명이었으면 내가 뭐 했을 거야? 이거 원순열 계산하면 원 테이블에 앉힌다면 6팩토리얼 한 다음에 6개 어떤 애를 기준으로 걔가 앉을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게 6개 있잖아요. 그럼 이걸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이게 6팩토리얼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6팩토리얼을 계산해서 써보면 아마 이럴 거거든.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이것을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니? 약분되니까 누구만 남아? 이것만 남지. 이걸 계산하고 났더니 이건 마치 누구와 똑같아? 1, 2, 3, 4, 5를 곱했으니까 5팩토리얼이랑 똑같네. 얘도 마찬가지. 4팩토리얼은 4, 3, 2, 1인데 얘를 4로 나눴으니까 4로 나누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누구랑 똑같아요? 3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었어. 무슨 결론을 짓냐면 원순열은 말이야. 원순열은 어떤 회전할 수 있는 테이블 아니면 돌려서 똑같은 경우의 수는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보는 그런 원순열은 내가 n명을 그 원 테이블에 나열할 때 어떻게 계산하자? 그냥 간단하게 n-1 팩토리얼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7명을 안 치실 거예요? 원탁 테이블이요?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은 경우의 수래요? 그러면은 7팩이 1 팩토리얼이 답이야.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면 무척 간단한 것이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이거야. 시험에서의 포인트는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야, 내가 여기다가 앉을 건데 말이야. 몇 명을 앉혀서 앉을 거냐면 5명을 앉힐 거래. 5명을 앉힐 건 우리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앉을 건데 아버님이 오늘 생신인 거야. 아버님이 생신이어서 아버지 자리는 여기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원 테이블인 건 맞거든? 원 테이블인 건 맞는데 가족들을 위한 자리가 몇 개가 마련돼 있어? 4개가 마련돼 있어. 그러면 이게 나머지 4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생각해서 4명인데 1명 빼서 3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될 것이냐. 아빠가 여기로 앉았다고 아빠 자리가 고정됐다고 할 때 나머지 가족 4명이 앉을 경우의 수는 원순열에서 3팩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원 테이블 안에 누군가를 고정시키면요. 뭐 기준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는 여기서 아까는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았죠.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았는데 지금 이 자리랑 이 자리는 엄연히 다른 자리야. 왜? 이 자리는 아빠가 오른쪽에 있는 자리야. 그럼 이 자리는 아빠가 왼쪽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빠가 왼쪽으로 2칸 가면 있는 자리고 이 자리는 아빠가 요쪽으로 2칸 가야 있는 자리입니다. 응? 아빠가 시계 방향으로 2칸 가야 있는 자리고 요 자리는 아빠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칸 가야 있는 자리야. 엄연히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이렇게 돌리고 이 4명이 돌리더라도 이건 원순열이 아닙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어떤 기준이 잡힌다면 아무리 원탁 테이블이고 얘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돌려서 같은 걸 같은 경우에 쓴다 같은 경우의 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잡히고 나면 그 나머지는 the others는 영어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the others
그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그냥 순열. 저스트 순열이 돼. 그래서 뭐 기출문제 하나를 뭐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라고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제가 각색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네 명이 이제 나중에 대학에 가서 커플 여행을 떠난 거야. 조민성, 정성훈, 뭐 이명석, 신지원. 얘네들이 다들 이제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커플 여행을 간 거야. 그랬는데 여기에 남자애들 4명이 요 테이블에 앉을 거고, 이 테이블 뒤에 또 4명의 좌석이 있어. 이렇게 4명의 좌석이 있는데 얘네들은 원 테이블이고 돌려서 똑같으면 똑같은 경우의 수래. 그럼 여기 이제 조민성 여친, 정성훈 여친, 이명석 여친, 신지원 여친 뭐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조민성이랑 정성훈이랑 이명석이랑 신지원이 여기에 앉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돌려서 똑같으니까 원순열인 거야. 야, 우리 4명이 여기 앉았는데 어차피 테이블 돌려서 똑같아지면 똑같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순열 계산해서 3팩이라고 하자. 4에서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애들 보고 앉으라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4명이 앉을 거고 이것도 테이블 돌려서 똑같으면 똑같은 거니까 원순열이냐? 아니에요. 신지원이 여기 앉았고, 정성훈이 여기 앉았고, 뭐 이명석이 여기 앉았고, 조민성이 여기 앉았는데 신지원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신지원 여자친구가 여기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건 서로 다른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신지원 뒤에 있는 거냐, 정성훈 뒤에 있는 거냐 돌려서 달라지거든요. 이것 또한 뭐냐면 얘네들이 먼저 들어가서 기준이 잡힌 거예요. 기준이 잡히면 그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순열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친구들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순열인데 얘는 뭐가 되는 경우야?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순열로 계산해야 되는,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 더 내용은 있지만 문제 앞에서 개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5명이 원탁으로 앉을 때 다음에 구하시오.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에 앉을 거래요. 역시 뭐 원순열에서든 어디에서든 이웃해서 앉는다라는 거는 한 뭉탱이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학생 뭉탱이가 있어요. 여학생 뭉탱이. 그 다음에 남학생이 5명이 있는 거죠. 그럼 총 나는 몇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무슨 고기도 아니고, 네, 덩어리. 그럼 얘는 여긴 총 6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이 6덩어리를 원탁에 앉힐 거는, 6덩어리를 원탁에 앉는 것은 601 팩토리얼이니까 5팩토리얼을 할 수 있고요. 그 5팩토리얼을 돌렸어.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볼까?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5덩어리를 앉혔단 말이야. 근데 이 5덩어리 중에 하나는 여학생 3명의 덩어리일 거 아니니.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떨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3 팩토리얼인 거죠. 연속해서 일어날 거고, 아니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되겠죠. 5 팩토리얼은 120이었던가? 3 팩토리얼은 6이니까 이 결과는 72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여학생들은 이웃하지 않게 쓴대. 이웃하지 않게 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게 쓰는 것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놔야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또 뭐가 있을 거야?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이웃하지 않아도 되는, 왜냐면 조건이 없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좀 자유로운 애들이잖아. 자유로운 애들을 먼저 5명을 테이블에 앉힐 거야. 야, 너네 테이블에 좀 앉아줄래? 그럼 얘네들은 원순열이거든. 그래서 또 5팩토리얼이 아니라 4팩토리얼. 그럼 4팩토리얼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야, 여학생들 이웃하면 안 되는데 여학생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근데 얘네들 남자애들이 먼저 뭘 해버렸어? 기준을 잡아버렸죠. 기준이 잡혔으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여기 5자리에 여학생 3명이 들어가는 것은 순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돼? 5자리 중에서 3자리에 앉을 거야. 이건 바로 순혈인 거죠. 자, 그러면 4팩토리알은 24고요. 5p3은 543이니까 30인가요? 그러면은 60인가? 543, 60이네. 60이니까 얘는 6, 4, 24, 6, 22, 1440이 답이 되죠. 물론 이런 거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확인 체크. 물론 이거 아까 전에 지난번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자기 스스로 먼저 푸는 겁니다. 풀어서 답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 영상 보시면 되고, 아닌 경우는 이제 패스하시면 돼요. 남자 5명, 남자와 5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가 원탁에 앉을 때 남자 여자가 교대로 앉는 경우.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버려? 원이 있으면 좀 그렇다. 여기에 남자가 5명이 앉았어. 그러면 이건 원순열이지. 4팩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이 뭐 할 거야? 여기 끼어 들어가서 앉을 거야. 그런데 얘네는 기준이 잡혔으니까 원순열이야, 순열이야? 그냥 순열이다. 5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 그냥 5팩토리알이죠. 근데 왜 5P5라고 하는 거나 5P5나 5팩토리알의 결과가 똑같아. 계산하면 답이실 거고. 자, 6명의 가족이 있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5명의 가족이었는데 이번엔 6명의 가족. 자, 6명의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주보고 있대.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주보게 앉히자.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는데 이거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준 잡힌 게 아니죠. 그럼 원순열이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얼이야? 2 빼기 1팩토리얼이야? 2 빼기 1팩토리얼이야. 그럼 1팩토리얼이네? 그럼 1팩토리얼은 경우의 수가 1이죠. 사실 쓰지 않아도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테이블에 앉는 경우, 돌려서 똑같은 경우다라고 해서 앉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자, 그 다음에 마주 앉아야 되니까 나머지 가족이 4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랑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3명이고 여기에 1명이면 마주 앉은 게 아니지. 그러면은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앉을 건데 이 4명의 가족이 앉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기준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잡혔기 때문에, 기준이 잡혔으니까 나머지는 여기가 얼마다? 4팩토리알이다.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4팩토리알 24가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서 앉을 거래. 이거만 좀 쳐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앉을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띵띵 이렇게 이웃해서 앉을 거래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서 앉을 거니까 사실은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원순열로 돌리면, 이거 2명이 앉는 거니까 원순열로 돌리면 어차피 몇 가지야? 2 빼기 1팩토리얼이니까 이것도 하나죠. 그러면 일렬로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가 몇 개 있어? 근데 이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에 앉았어. 그러면 자리가 여기 몇 개 있겠니? 4개 있겠죠.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에 앉았으니까 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4명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3팩토리얼이지.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4명이 이거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를 생각을 다 잠깐만, 이거 조금 난해한 문제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웃하게 앉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앉히니까 힘드니까 4명의 가족을 먼저 앉힐게요. 생각이 조금 단순해지는 것은 4명의 가족을 먼저 앉히는 경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4명이 원수녀라니까 3팩이죠. 그럼 얘는 6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덩어리로 돼가지고 덩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덩어리로 들어가려면 그 자리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죠. 그럼 4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덩어리를 집어넣는 방법은 4가지야. 4가지인데 그 4가지 덩어리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을 수도 있죠. 얘네들이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원순열도 아닙니다. 그래서 2팩토리아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야? 6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니까 이 답은 48이 되겠네. 자, 중국인 2명과 일본인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중국인들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는 경우, 자, 그러면 일단 중국인들 사이에 3명의 일본인이 앉을 거니까 나는 뭐 할 거냐면 중국인들 사이에 앉게 되는 일본인 3명을 픽할게. 일본인 3명을 픽하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본인이 총 6명이니까 6시 3일 거야. 그러면 이거는 6, 5, 4, 3일하니까 2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 3명, 중국인 사이에 끼어들어갈 일본인 3명은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중국인 2명하고 중국인, 일본인 뭐 이렇게 3명이 탁 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무슨 덩어리가 된 거야? 한 덩어리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한 덩어리와 일본인 몇 명이 남았어. 안 뽑혔던 3명이 남았으니까 총 몇 덩어리가 우리가 원탁에 앉아야 돼? 이 원탁에 앉아야 되는 건 4덩어리죠. 어떻게 하면 채워두지네? 아니구나. 자, 이 테이블에 4명이 앉을 거야. 4덩어리가 앉을 건데. 그럼 4덩어리가 앉으니까 이거 원순열이니까 3팩토리얼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다 20을 곱했어야 돼. 일본인, 중국인들 사이에 들어가는 일본인. 그러면 여기 4개 중에 하나는 아마 어떤 걸 거야? 5명이 섞여 있는 덩어리일 거야. 그쵸? 그럼 5명이 섞여 있는 덩어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중국인 1, 중국인 2일 수도 있고, 중국인 2, 중국인 1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중국인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다음 요 안에서 일본인들 3명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는 몇 팩토리야? 3팩토리야. 이미 얘네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부터는 원순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산한 결과가 얼마야? 20 곱하기 6이니까 120에다가 6이 10이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0 하나 붙이니까 1440이 답이. 근데 답이 아니야. 왜 답이 아니지? 자, 이건 맞을 건데 20 곱하기 그 다음에 원순열하니까 4덩어리 원순열하니까 3패, 그 다음에 그중 한 덩어리에 중국인들이 자리를 바꿀 거고 일본인들이 자리를 바꿀 거야. 그럼 여기 애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랑 자리 바꾸는 것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계산을 해줘야 돼. 중국인 2명, 그 다음에 일본인 3명. 계산을 잘못했나? 20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6인데 맞잖아요. 1440. 풀이를 좀 볼게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요?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네. 일단 답안지대로 풀어줄게요. 제가 왜 틀렸는지 생각이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답안지는 이렇게 풀었어. 원탁이 이렇게 있어. 근데 8명에서 일본인이 6명이니까 일본인이 중국인들 사이에 3명이 앉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중국인, 일본인, 일본인이래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거는 무슨 문제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중국인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문제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면 중국인이 2명 있으니까 2명을 원탁에 먼저 앉힌다고 하면은 경우의 수는 1개죠. 그러면 기준이 잡혔으니까 나머지 6명은 그냥 앉으면 되니까 6팩토리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6팩토리얼이 얼마니까? 720이니까 답은 720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데. 근데 우리가 그럼 아까 생각은 뭐가 잘못됐을까? 아씨, 더 안 가네. 자,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를 치환하면서 간 건데, 일단 일본인 3명이 누가 들어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6명 중에 일본인 3명을 고를 거야. 그러면 3명을 골랐어. 그러면은 원테이블이 있으면 야, 중국인이 앉을 건데 이렇게 3명이 앉을 거라서 우리가 뭐가 될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취급해줘, 이런 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주고 여기에 또 일본인이 몇 명이 남은 거야? 3명이 남은 거지. 안 뽑혔던 일본인. 그러고 났더니 하나, 둘, 셋, 이 덩어리까지 4개가 우리가 원탁에 앉힐 테니까 얘네들을 쭉 앉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여기 3개 뽑는 경우의 수 20에다가 이 4덩어리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는 3팩토리얼인데, 그런데 요 새끼랑 요 새끼를 뒤집는 경우랑 얘네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3팩이 있을 거고, 중국인은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중국인은 이렇게 있는데 중국인 A가 되게 난해한데, 중국인 A가 여기에 있고 중국인 B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랑 중국인 B가 여기 있고 중국인 A가 여기 있는 거야. 중국인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겠느냐 이거야. 근데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이거 얼마야? 36. 얘가 720. 여기까지가 답인데, 중국인이 여기에 앉는 거랑 여기에 앉으면 얘 중국인이 자, 여기 2를 곱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2를 곱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6명 중에 3명을 뽑은 애가 요 둘 사이에 요쪽에다 넣는 경우나 6명 중에 3명을 뽑은 애들을 요렇게 놓는 경우나 그 경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일본인이 A, B, C를 뽑은 거야. 내가 A, B를 C를 뽑아서 여기다 넣은 경우랑
여기에 일본인의 DEF가 있잖아요. 일본인 DEF를 뽑은 경우랑 그 세 명을 뽑은 게 DEF일 수도 있잖아. ABC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한 경우나 DEF를 뽑아서 여기다 나열한 경우나 그 경우는 똑같아요. 여기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이렇게 풀면 2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ABC가 있고 DEF가 있는 경우나 DEF, ABC가 있는 경우나 똑같아서요. 이걸 돌리면. 그래서 이걸 다시 2로 나눠서 72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너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고 사실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두 명이 있는데 지금 원탁이 있는데 뭐 할 거야?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요 사이에 세 명을 넣는다. 뭐 세 명, 몇 명을 넣어요. 몇 명을 넣는데 이게 뭐가 되면 인원수가 반반이 되면 얘네들은 이게 인원수가 반반이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버려야 되겠다? 그 두 명을 그 반반을 가르는 두 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인원을 반반으로 쪼개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실수요. 오래 걸렸다. 잠깐만 쉴게요. 자, 시작해보자. 빨리빨리 해야지. 할 게 많아. 참. 자,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원이야, 원. 오, 이거 사실은 원이었어. 자, 이게 사실은 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몇 개겠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였죠. 10개니까 이거 원순열하면 어떻게 되겠어? 원순열하면 10개의 원순열 9팩토리얼.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 같다고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원이 아니라는 거야. 자, 봐. 원이 아닌데 지금 얘가 이렇게 각진 도형이잖아. 눈에서 보이는 거와 같이. 자, 여기 신지원이 여기 있었다고 치자. 자, 자기 옆에 있는 애들은 바뀌지 않아. 옆에 있는 애들 바뀌지 않아. 이게 한 칸씩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지금 조민성이 있고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여기 정성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신지원이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한 칸씩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한 칸씩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한 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신지원이 있고 여기에 조민성이 있고 여기 정성훈이 있고 여기에 조민성이 있지. 그러면 아까 이 변에는 옆에 신지원 짝꿍이 누구였냐면 정성훈이 아니라 조민성이었어. 그치? 그럼 이게 아무리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전에랑 이거랑은 다른 경우의 수야. 그쵸? 그리고 또 한 칸 더 가봤어. 또 한 칸 더 가봤더니 어떻게 돼? 그러면 신지원이 여기 있게 되고 여기에 조민성이 있게 되고 여기에 정성훈이 있게 돼. 그러면 아까 처음이랑 똑같죠. 신지원의 짝꿍은 조민성 왼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지원의 오른편에는 정성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까랑 전이랑 똑같은 경우의 수야. 그럼 얘는 원순열을 한 거지만 돌릴 때 다 똑같은 경우가 아니라 돌려서 몇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와? 두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 얼마를 한다? 2를 한다. 그래서 얘는 9팩 곱하기 2가 문제의 답이 돼요.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해보면 얘도 이게 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원순열 돌리면 총 인원이 10명이니까 또 9팩토리알일 거예요. 9팩토리알인데 여기가 1, 2, 3이었다. 1, 2, 3, 4, 5였다고 생각해보면 돌려서 원래 원순열은 뭐였어요? 돌려가지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은 거였는데 얘는 돌려가지고 1이 여기 있는 거는 달라. 그치? 1이 여기 있는 것도 달라. 1, 2, 3이 한 변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또 1이 여기 있는 것도 달라. 1이 여기 있는 것도 달라. 그치? 근데 1이 여기로 온 순간 1, 2, 3
4, 5 이렇게 되는 순간 아까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 테이블이 이렇게 돌면 똑같은 거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돌면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다 똑같아야 되는데 몇 가지 다른 경우가 나와? 1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1이 5번 돌린 거는 경우의 수가 다른 거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줘야 돼? 5를 해줘야 돼. 물론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건 이거 어떻게 이제 외우면 좋냐면 정사각형, 정엠각형인 경우에는 이 위에도 나와 있을걸요. 정엠각형인 경우에는 아이고 어딨어? 정엠각형인 경우에는 그냥 한 변에 있는 애들 것만 곱하면 되고요. 그렇게 안 나왔네. 정엠각형일 때는 여기 아까 한 변에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으니까 9팩토리얼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왜 안 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직사각형일 때는 반으로 쪼개서 전체 인원의 반절만 원수냐 한다고 곱하면 돼요. 그럼 그 원리대로 하자면 얘도 지금 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 원래 9명이니까 원수냐라는 8팩토리얼인데 한 변에 몇 개씩 있으니까 3개씩 있으니까 3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우기 좋아서 그렇게 풀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다 곱하기 3은 왜 하는 거야? 1이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 이 세 개가 다 달라서입니다. 1이 근데 여기로 가면 1, 2, 3이 이렇게 있던 거랑 1, 2, 3이 이렇게 있던 거랑 얘랑은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는 바라. 돌려서 같아지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곱하고 1이 여기 있는 경우 그래서 3을 곱하는 건데 물론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20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정이죠? 정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12명을 원수녀라는 거니까 몇을 곱할 거니? 11팩토리얼 일단 하겠죠. 글씨가 왜 이래? 11팩토리얼 할 건데 정이니까 한 변에 2개씩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다? 2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얼마 곱하기 2야? 11팩토리얼 곱하기 2다. A는 11이죠. 자 이게 마지막인가? 자 보면 다음 색깔 4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색칠할 건데 색칠을 우리가 또 어디를 먼저 색칠하겠어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인접한 부분 얘를 먼저 색칠하면 색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를 수 있으니까 곱하기 4 곱하기가 될 거고 여기 색칠할 건데 이 삼각형 어차피 돌아가면 똑같죠. 돌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색깔 3개를 색칠하는데 돌려서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원순열 돼가지고 3팩이 아니라 몇 팩이 된다? 2팩이 된다. 그러면 4 곱하기 2팩 하면 얼마야? 8이겠네.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이 8가지. 자, 그 다음에 강의가 1시간 안쪽으로 한 강의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조금 고1 때 내용을 정리하느라 길어졌어.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육각형 7개를 붙여서 다음과 같은 7개의 색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경우다. 그럼 당연히 어디를 먼저 색칠하겠어요?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인접한 여기를 색칠하겠죠.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7가지. 경우의 수가 7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개를 또 돌리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6팩토리얼 하겠죠. 6개가 돌리면 원수냐라면 5팩토리얼 되겠지. 그러면 5팩토리얼은 120이고 120에다 7을 곱하니까 84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정사각형의 옆면이 모두 합동인 리듬삼각형. 옆면이 모두 합동이라는 건 돌리면서 똑같아지는 경우니까 요 먼저 바닥부터 색칠을 한다면 이 바닥을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5가지고 이 옆면은 색칠해봐야 돌리면 똑같으니까 얼마야? 4팩이 아니라 원순열 3팩 해가지고 얘는 얼마나? 6 곱하기 5, 30이 답이 되겠다. 쉬지 말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원순열이 끝났습니다.